16번에서 19번까지. 일단 비문학 지문이죠. 자, 화제가 뭔가부터 찾아야 된다. 1문단 갈게. 자,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 메모쳐라. 처음 들어요, 그죠?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치료 및 상담에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라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상태와 무슨 상태가 있답니까? 자아 상태와 스토로크가 있다 이랬습니다. 이 문단 앞에 빗금 거. 자아 상태 동그라미 2번. 이 문단 처음에. 그리고 읽지 마라. 이제 뭐 찾아야 되노? 스토로크 찾아야 된다. 눈으로 싹 까, 빨리. 어디 있어요? 3문단, 4문단, 5문단에 있지? 5문단 영어 나오지? 스트로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해라 또. 자아 상태를 동그라미 2개 했으면 이것도 동그라미 2개. 해서 계속 스트로크 얘기 맞나? 맞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간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 하니까 마지막 문단 앞에 빗금 까야 되죠? 여기까지 돼? 하고 난 뒤에, 자, 마지막 문단 앞에 빗금 껐나? 하고 난 뒤에 이거 읽어라. 교류 분석 이론이 이거를 뭐였고, 네모였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설명해 준다. 또한,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이랬죠? 의의가 있다. 자, 16번 정답 치고, 16번 정답 나오고, 16번 정답 바로 나오지? 정답 3번 나오죠? 그지? 3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17번 온다. 17번 문제는 윗거를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찾는 거 맞죠? 18번 19번 문제 꼬라지 한번 봤죠? 자, 지문 읽자 바로. 이 문단 온다. 자아상태 모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아상태 모델은 인간의 성격을 어덜트, 아마 그렇죠? 발음이 지저분해도 이해. 어덜트, P가 페어렌트, 그죠? 차일드 이거겠네, 그죠? A, P, C, 빌어먹을, 그냥 우리는 어른, 어버이, 어린이 이렇게 나눴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꺼볼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 밑줄 껐지? 모두 필요로 한다. 자, 그렇구나. 자, 자아 상태란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달라진단다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답니다. 안 읽고 온 아이들은 조금 빠를 거다. 자, 그래서 A 자아 상태 찾았지?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있지? 세모 쳐라. 물결 밑줄해라.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아 상태다. 자, 뭐 얘기했다? A 자아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떠풀이를 했지. 맞죠? 자, A 자아 상태. 자, 물결 밑줄하고, A 자아 상태는 세모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아랍니다. 어른이니까, 어른. 그 다음 가자. 그 다음 문단 세 번째 줄. 세모 쳐라. 피자아 상태.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 부모님이네. 그쵸? 잔소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결 밑줄 했죠? 했을 때, 피자아 상태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지네요. 맞죠? 자, 두 개가 뭐하고 뭡니까? 꺽쇠라, 꺽쇠. 꺽쇠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CP 여기에 꺽쇠, 이렇게 꺽쇠랍니다. CP 통제적 어버이 상태와 NP 상태 해서 자, P자아 상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제적 어버이 상태와 양육적 어버이 상태가 있는데, 자, 어릴 때 경험하고 관련되지?
어릴 때 본인이 뭐 했다면, 부모한테 통제당한 적이 있다면 지도 뭐다? 통제적 어버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 어릴 때 부모한테 뭐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면 양육적 어버이 상태가 된다라는 요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읽어. 잠시 후 김구는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이제, 자, 네 번째 줄, 시자 상태, 세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물결 밑줄,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 물결 밑줄 했지? 자, 이 시자아 상태도 또다시 두 개가 나오지. 맞지? 꺽쇠 해라. AC 상태, FC 상태. AC 상태가 뭡니까? 부모의 요구나 압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던 어린 시절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뭐 그다 해서 순응하는 상태와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행동했던 상태,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이까지가 뭐다? 자아 상태였죠. 자, 그 다음에 B급 하나 껐자. 이까지가 자아 상태고, 세 가지 자아 상태, 이번에는 뭐다? 이제 스트로크가 뭔가 나오겠지. 스트로크 찾아가지고 뜻풀이 찾아보자. 뭡니까? 자, 뜻풀이 쪽에 잠깐, 자아 상태 뜻풀이 쪽에 우리가 물결 밑줄 했나? 그냥 밑줄 했나? 그냥 밑줄 했었지? 스트로크 쪽에 밑줄 꺼야지. 어디? 네 번째 줄.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겠다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하는 신호를 우리는 뭐라고 해? 스트로크라고 한다 이거죠. 밑줄 껐습니까? 이렇게? 응? 자, 그렇다면 스트로크 종류가 또 뭐 있습니까? 세모 역삼각형. 언어적, 언어의 세모, 비언어의 역삼각형. 긍정의 세모, 부정의 역삼각형. 조건의 세모, 무조건의 역삼각형. 이렇게 종류가 또 기준으로, 세 기준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문단 갑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 아니고 왼쪽 지문 제일 끝에 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부터 괄호 열어라. 일반적으로부터 맞아요. 여기 왼쪽 지문 끝에 괄호 열고 괄호 닫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 원하지만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인 거라도 얻으려고 한답니다. 뭐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무관심보다 낫다는 얘기죠. 오히려 나를 뭐 하는 게 좋다. 욕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입히는 먹어요. 그죠? 나는 싫어요. 난 무관심이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얘기하고 있죠. 자, 봐라. 묻겠다. 이걸 일문단 봐봐라. 교류 분석 이론 왜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심리치료 및 상담에 널리 활용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아, 그렇네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어떤 스트로크든 무관심보다는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통해 원하는 스트로크를 받게 되면은 계속 받기 위해서 강화한다까지 괄호 닫았죠. 마지막 문단 아까 얼핏 읽었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맞지? 자, 16번 정답 3번 확인했고요. 17번 오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부정적 스트로크보다는 아니고 무관심보다는 뭐가 나? 부정적이 낫다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오겠습니다. 18번, 19번 두 무릎에 답해라 했는데, 자, 상황 1은 어린 시절 서로가 겪은 거랍니다. 상황 1 보세요. 차가운 말투로.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냐? 좀 강압적이지? 아까 통제적 이런 말 있었나? 그지? 자, 했더니 상황 2 보세요. 상황 2는 어른이 된 서로가 직장에서 겪은 일이지. 했더니 역시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하고 있지. 서로 냉담하게. 버릇식을 다니 예를 갖추더라 해. 후배 그런가요? 주의하겠습니다. 이랬죠. 자, 일단 18번 가겠습니다. 기억. 자, 이거 언어적인 스트로크가 비언어적인 스트로크가 기억은 언어지. 맞지? 비언어적인 것은 몸짓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1번, 2번, 3번 속에 답이 있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방금? 부정적이고.
조건적이다. 정답 2번입니다. 요거는 아까 스트로크 종류 보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19번 갑니다. 상황 1과 관련 지어 볼 때 상황 2의 초로는 통제적 상태죠. 맞지? 통제적 업의 상태에서 후백에 말을 하고 있다. 맞죠? 상황 2에서 철의 자아 상태와 철의 자아 상태는 아까 뭐였지? CP였지? 후배의 자아 상태는 뭐냐? 말을 그대로 잘 듣나 안 듣나? 듣죠? 수능적 I인데 그걸 뭐라 했지 아까? AC가 되죠. 따라서 선지 2번 철의 자아 상태 밑에 CP라고 쓰고 후배의 자아 상태 밑에 AC라고 쓰세요. 서로 일치하지 않지? 맞지? 자, 그 다음 갑니다. 3번. 상황 3에서 상담사는, 자, 상황 3입니다. 상담사. 주의사란 고민이시군요. 예, 우리 아버지 엄격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잘 받아야겠죠. 자,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은 철의 FC 상태, X 쳐죠? 정답 4번이죠. FC 상태가 아니고 무슨 상태? 아까 CP 상태였죠? 자, CP 상태를 확인해 가기 위한 거였습니다. 정답 4번 확인하고 정답 처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질문. 자, 무슨 작품이죠? 자, 요즘 많이 나오는 유행이죠. 이것도 이제.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긴 작품이 봐라. 이 긴 작품이 가글은 뭐가요? 소설이고요. 나글은 뭐가 됩니까? 나글은 희곡이 되죠. 가나를 동시에 읽지 말고 가글 읽고 난 뒤에 가글 관련 문제를 풀고 나글 읽고 난 뒤에 나글 관련 문제 풀면 됩니다. 맞죠? 자, 가글 제목이 뭡니까?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제목이네요. 여러분들, 이처럼 제목이 나옵니다. 날개 또는 수갑 하면은 제목이 소재제. 소재가 제목일 때는 뭐에 주목하라? 배경과 소재가 제목일 때는 상징성에 주목하고 인물이 제목일 때는 대표성에 주목하라. 네, 지겹도록 요기한 게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은 비문학작품과 달리 제목이 출제됩니다. 맞죠? 비문학은 제목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제목도 좋은 힌트 맞아 안 맞아? 맞지? 소재나 배경일 때는 그것의 뭐다? 상징성이 뭘까를 생각하고 인물이 제목일 때는 뭐에? 왜 이 인물을 왜 썼지? 대표성이 뭘까? 따지란 얘기야. 자, 이번에는 뭐다? 소재죠. 그래서 날개의 상징성과 수갑의 상징성이 뭘까를 생각해라는 얘기야. 그 다음, 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있는가 봐야 되죠. 했더니 23번. 23번 보기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죠. 즉, 소설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맞지? 먼저 보고 가야죠. 자, 이 작품에서 중심 소재는 뭐가 되는데? 옷이 되는데, 옷은 무슨 의미가 있다?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보호 기능과 표현 기능이 있다 이거죠. 제복으로, 옷이 바로 여기서는 뭐네? 제복이네. 사원들 간의 일체감을 조성해서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고 직원 생각이가 아니면은 공장 주인 생각이겠나? 이건 사장 생각이죠? 직원들은 뭐 많이 받으면 좋죠, 그냥? 월급 많이 받으면 좋죠? 자, 그러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얻어지는 뭐다? 단결력보다는 제복에 눌려서 개성이 위축되고 단결력에 밀려서 자, 그렇다면 단결력이라는 단어랑 개성,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립이 되지. 맞죠? 눈치 빠른 너희들. 이 소설 제목이 의미하는 거 벌써 잡히나? 날개는 뭐와 관련된다? 개성이나 창의력과 관련되는 거고 수갑은 뭐와 관련되노? 억압이지. 맞죠? 답이 뭔가 안 읽어도 답 안 나올 것 같나? 1번 O야 X야? 단결시킬 때 날개가
아니지. 개성 표출할 땐 날개 맞지? 창의력 회복시킬 때는 수갑 맞지? 날개는 플러스 수갑은 마이너스잖아. 옷이 새로운 기술 표현수다 할 때 날개 맞지? 보호수다 할 때는 수갑도 맞는데 자, 너가 답 2번 할래? 5번 할래? 2번 해야 되겠지? 맞죠? 아, 2번입니다. 자, 이래놓고 재심으로 보자는 얘기야. 됐죠? 자, 이제 소설 읽어야지. 독림산업은 제복을 제정하려고, 제복 동그라미. 제복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제복의 상징성 뭐죠? 여기서. 아까 보기 읽었잖아. 뭐 하는 것? 개인의 자유로움, 개성, 창의성을 뭐 하는 것? 억압하는 장치란 얘기죠? 제복을 입으면은, 자, 여러분들, 다 공장 사람이 제복을 입으면 개성이 없다. 그런 걸 너가 한자로 뭐라 하지? 개성이 없는 것. 뭘 개성적인? 무슨 사회? 획일적인 사회. 이런 말 들었지? 획일적인 사회. 혹은 전체주의 사회. 전체가 하나다. 맞지? 그래. 획일주의, 전체주의.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 가자. 제복을 제정하려고 준비위원회를 통해 사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사원들은 반대하지만, 자, 밑줄 거라. 준비위원은 일방적으로 제복 결정을 결정했다는 얘기죠. 아, 소설의 핵심이 뭐가 발생하는 거구나. 갈등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대립 갈등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재단사를 불러 사원들이 치수를 재며 제복 도입을 강행한다. 자, 갈등이 생깁니다. 묻겠습니다. 무슨 갈등이지? 1번,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다.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다. 무슨 갈등일까? 개인 아니죠? 집단과 집단이지? 맞지? 그러니까 사회와 사회 갈등으로 보는 게 맞겠지? 정확하게는 집단과 집단. 그 어떤 갈등 종류로 본다면 사회와 사회 갈등. 됐습니까? 자, 갈등 종류입니다. 이번 시험에 혹시 이생규장기 이런 거 쳤던 애들 갈등 종류. 아, 이거는 뭐다? 사회와 사회 갈등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계속 볼게. 거기 있을 줄 알았지. 나야, 장이야, 우기와에도 같이 있나? 자, 전화 끊는 사람은 장이라는 사람이고 우기하니까 같이 있나 묻고 있네요. 그죠? 전화를 받자마자 장상태 동그라미 낮고 빠른 목소리로 물결 밑줄 뒷거려 왔다지. 쌤 뭐에 주목하는 거 봐라. 소설 읽을 때 내가 또 주목하는 게 뭐라 돼? 다 까먹었지? 수능 시험을 참 자주 해야지 너희들이 똑똑해지는데. 소설은 뭘 전달하는 글이다? 사건 전달하는 글이다. 그렇다면 뭐하고 동일하다? 신문기사문하고 동일하다. 신문기사문 사건 전달하잖아. 신문기사문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되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다면 신문기사문에도 누가라는 인물이 있고 언제 어디서라는 배경이 있고 무엇을이라는 사건이 있잖아. 그렇다면 소설과 신문기사문의 차이가 뭐냐 하면 너희들 다 허구성이라 했잖아. 난 아니라 했거든. 차이가 뭐라 할 때 혹시 기억나나? 뭐가 있다 없다? 서술자. 신문기사문에는 서술자 없잖아. 본 기자가 말하기를 이런 거 없잖아. 그러나 소설은 분명히 누가 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작품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시점이라는 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어디 있고 텔링하는가 쇼잉하는가에 따라서 글이라는 것도 있죠. 문체. 따라서 소설에는 시점, 그 다음 문체, 그 다음에 서술자가 써들어가는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지. 이게 항상 소설이 첫 문제 아니가. 보통 서술상의 특징. 맞지? 시점, 구성, 문체 묻는 거. 그렇다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지금 사건 파악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지만 적어도 우수한 독해자가 되려면 소설에 뭘 잡아야 된다? 시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시점 뭘 끄겠노? 일단 사람 이름들 나오지? 나가 안 나오지. 3인칭이겠지. 그렇다면 전지적 작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런데 방금 제가 물결했던 거 있었지. 뒷걸려 왔다지.
뭐야 이거? 오른쪽 한번 볼래? 오른쪽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볼래? 세 번째 줄 무슨 말 나오노?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됐지? 보통 일반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 아내 이름이 나오지?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분명히 이거는 모든 사람의 내면이 주인공이가 아니면 한 사람의 내면만이 주인공이가. 한 사람만이 시선을 쫓고 있지. 그러니까 쌤 방금 물결했던 거 봐봐. 뒷거리요 왔다지. 왔다. 왔다라는 얘기는 서술자 위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맞지? 서술자는 지금 누구냐? 전화를 받는 사람이지. 쌤 강의되나? 자, 이런 걸 뭐라 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이런 서술자를 뭐라 합니까? 초점화자란다. 초점화자. 누군가 하면은, 자, 민도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 바로 밑에 찾았나? 기억 밑줄 밑에. 민도식의 동그라미 쳐.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작품에서 초점 화자야. 자, 쌤 강의 지금 따라오고 있지? 소설에서 이거 참 챙기는 참 중요해. 이걸 파악해야 된다. 초점 화자지? 그러니까 이랬지?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누구의 인물 중심으로? 민도식이라는 인물 중심에서, 민도식 시선에서 다 보고 있지? 그렇다면 잠깐만 한 번 더 가자. 물론, 시험 문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지만, 읽을 때는 우리가 민도식 대신 나라는 말을 넣어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렇다면 읽을 때는 무슨 시점으로 이해도 된다, 그냥 1인치? 주인공으로 이해도 된다는 얘기죠. 수업했지? 시점에 따른 독해 포인트. 주인공이라 생각할 때는 뭐에 주목하라? 심리 변화에 주목하라 했어. 따라서 이걸 읽을 때는 민도식이가 어떤 심리가 있을까를 주목하라는 얘기야. 맞지? 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복이라 안 했습니까? 그죠? 이 제복 착용과 관련해서 민도식은 어떤 심리 변화를 보일까? 됐지?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 감상 포인트란 얘기야. 강의 되었습니까? 읽어볼게. 봐라. 뒷거려 왔다. 이런 단어가 상당히 저는 눈에 잘 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독해가 아직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칠 거야. 근데 뒷거려 왔다라는 이런 단어를 나는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초점하자가 누구구나? 전화받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뭐 중심으로? 전화받은 사람의 심리 중심으로 한번 읽어야지. 맞죠? 즉각 돌아와줘야겠어. 과장이 잔뜩 볼따오가 나가지고 방금 사장실로 들어갔어. 재단사들은 다 철수했나? 아직 다른 사무실을 돌고 있어. 그 친구들이 철수하기 전에 자네가 들어와야 일이 무사해질 것 같아. 지금 들어오고 싶지 않아. 잠깐 외출했다고 그래. 재는 거야 상관없잖아. 입고 안 입는 건 그 일인데 뭘 그래. 자, 민도식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밑줄 꺼라.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 민도식은 지금 무슨 입장이고? 제복, 착용, 반대 입장이죠. 맞죠? 자, 제복, 착용, 반대 입장입니다. 한참 만에 민수생을 찾는 전화가 다시 왔다. 과장일세, 네모쳐, 자네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뭐 하고 있죠, 지금 얘네들? 아까 이 본문 5번째 줄 보세요. 재단사들은 다 철수했나 이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노동자들은 지금 뭔가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단체 행동 중에서 뭐 하고 있노, 지금 보니까? 파업이지, 그죠? 뭐 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맞죠? 자, 노동 뭔가 쟁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쟁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보는지 알고나 있나? 어떤 결과 나오나, 보통? 잘리죠. 맞죠? 이 공장주나 사용자들이 항상 엎어놓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잘라본다 이거죠? 갑니다. 수학에서 됐던 불호령이 떨어졌다. 자네들이 이번 일에 비협조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뒷전으로 돌면서 불평이나 터뜨리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과장은 계속해서 닦아세웠다.
이 전화 끝나자마자 사장실로 와! 나오면 이미 욕먹으면 다 끝났어! 그리고 뭐가 생략되었노? 사장한테 가는 모습이 생략되었죠? 사장은 전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맞은편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을 응접세트 너머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 사장실에 누가 있노 지금? 두 사람이 있네. 그럼 사장실에 총 몇 명 있노 이제? 세 명 있겠죠? 사장, 그리고 누구? 민도씨, 그리고 한 명 이제. 맞지? 아까 첫 번째 대사 보세요. 제일 첫 줄 대사. 장상태가 우기와이도 같이 있나 했지? 적극 들어와 줘야겠어. 이랬지? 맞지? 그렇다면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장상태인지 혹은 우기환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 계속 읽어.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네. 이러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군 세모. 누구니? 우기환이죠. K 직무를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은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뭐. 이번 일에는 누구나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걸 각오해야 돼. 무슨 뜻이야 이거? 위협이지. 이 일을 뭐 한 사람은, 주동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뭘 묻겠다 이거는 책임을 묻고 그 새끼를 뭐 하겠다. 자르겠다는 얘기죠.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협박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뭐까짓 건 뭐. 내가 사표 쓰죠 뭐. 너가지도 권리 있지? 나도 권리 있다 이거지. 나도 하면서 우기와의 동그라미. 자, 우기와의 성격은 적극적 저항주의자. 써라. 적극적 저항주의자. 우기와는 동그라미하고 적극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죠. 바로 사표 써버립니다. 아주 성격이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분연히 울분에 차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문을 향해 갔다. 순식간에 일이었다. 바로 사표 던질 뻔해. 사장실을 나서는 우기와이가 엇갈려 웬 사내가 잽싸게 뛰어들어왔다. 다방에서 두어 번 본 적이 있는 이번에 누구? 생산부의 자벽부 권씨 세모해라.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권씨는 누구 입장이어야 되노? 권씨는 누구 입장이어야 되노? 사장 입장이가 노동자들 입장이가? 노동자들 입장 돼야 되지? 자, 갑니다.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럽게 보였다. 왜 그렇지? 권씨는 그렇다면 누구를 싫어하노? 민도식이라는 지금 이제 나로 지금 그자 왜 싫어하지? 우기환의 도련한 행동, 갑자기 사표 쓰고 나는 거지?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두 번째 놀라며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자, 여기 나오는 주인공으로 보는 민도식은 어떤 인물이고 좀 적극적이가 좀 소심한 성격으로 나오죠. 자, 간접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도식은 지금 소심한 성격입니다. 심리에 주목해라 있잖아 지금.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오게 건군. 이 사람 뭐 한 사람일까? 아마 노동자 단체의 대표되나 뭔가 좀 아주 과격한 사람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미적대고 있는 민도식한테 하얗게 눈을 부릅떴을 거고 어서오게 건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은 아마 권씨겠죠. 자, 그 다음 장면 갑시다. 장선생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인이 받대요. 아까 장상태지? 새로 맞춘 유니폼을 입고 아침 일찍 출근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장상태는 이미 제복 착용을 순응했죠. 따라갑니다.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네모치라. 창업기념일의 아침.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났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뭉그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 이거는 우리 알죠? 우기아입니다.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직 끝난 필요 없어. 그게 아니면 밥 빌어 먹는데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아닌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밑줄, 이렇게 큰 소리로 대꾸리는 했지만 밑줄 거라. 큰 소리. 결국 민도식은 밑줄 거라 집을 나서고 말았다. 자, 민도식은 뭐 하는 사람이고 현실에 뭐 할지, 순응할지 아니면 뭐 할지, 저항할지 갈등하는 인물이죠. 얘는 뭐 하고 있노 결국.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해온 제1공장 앞에 도착했죠. 벌써 인마는 벌써 순응했습니다. 얘는 지금 사복 입었겠나 아니 제복 입었겠나. 제복 입었겠죠 이제. 그래 갔더니 자 아주 중요하네. 밑줄 꺼볼까.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곤색 일생의 운동장을 넘어다니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옴을 느꼈다. 검정곤색 일색의 운동장, 네모체라. 쌤 아까 얘기했던 무슨 사회라고 얘기하면 되노? 획일적 통제가 이루어진 사회 이라면 되죠. 자, 문제 풀어보자. 20번 문제. 나학을하고 관계없이 가학을 관련만 풀면 됩니다. 선택지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했다. 맞죠? 1번에 O 하세요. 1번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2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 해소 X죠. 3번. 과거 장면 X. 공간적 배경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5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란히 배치, 병치라고 하는데 그런 적 없죠? 정답 몇 번이구나? 1번입니다. 21번 문제. 가학을 갑시다. A는 좌절이나 순응이고요. B는 저항하는 친구네요. 1번. 가의 아내가 장선생은 유니폼을 입고 일찍 출근했다 재촉하는 것은 장선생은 A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A 쪽에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아니면 가에 동그라미 치놓던가. 가의 장상태가 즉각 들어오라며 과장이 방금 사장실로 들어갔다고 전화한 것은 전부 다 A다. 맞죠? 가 쪽에 동그라미 합니다. 3번. 가 우기환이 나갈 때는 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기환은 B다. 맞죠? 가 쪽에 또 동그라미 합니다. 가의 민도식이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을 안 입은 회사가 수두룩하다 하면서도 체육대회 가죠. A와 B가, 자, 이거는 4번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자, 이제 가만 가지고는 풀 수 없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2번 못 푸는 문제고요, 우리가. 23번 갑니다. 다시 한번 답 확인하고요. 정답 몇 번? 2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에 틀렸노? 이 작품의 옷이 뭐로는 아니다. 보호수단은 절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통제수단입니다. 24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까지 풀 수 있을 거야.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모르고 그냥 기억 보면은 착용 여부를 선택해서 도와주기로 약속한 적 있나? 그지 하면서 기억이 뭔가 보세요. 입고 안 입는 것은 그 후 일인데 뭘 그래 라고 이거는 같은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구나? 1번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나학을 가야죠. 나학을 가기 위해서 22번 보기를 딱 볼라 했더니 아무 소용없죠? 맞죠? 그냥 바로 나학을 가겠습니다. 나학을 제목 뭐죠? 불꽃입니다. 자, 이것도 소재지. 불꽃의 상징성이 뭘까 이거지. 불꽃은 보통 정열적이다. 뭐 뜨겁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화끈하다. 과연 뭘까 이거죠? 자, 거리 종류는 뭐다?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는 영화의 바탕거리입니다. 바로 작품 읽어야 되겠네요. 장면 29. 현의 집. 현을 끌고 오는 고용감. 동그라미. 고용감. 끌려오며 무엇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현. 마당에 나뭇가지를 말리던 현 엄마.
의아에 일어난 데서 인물이 3명이 나오네요. 맞죠? 자, 들어서며 됐던 너, 야 앞에서 똑똑히 말해라. 현이 애비가 왜 죽었느냐? 현이 애비 네모쳐. 이 작품의 중심 소재네요. 그죠? 현이 애비가 왜 죽었느냐? 현모, 지남편 죽음이죠. 무슨 말씀이신 전, 왜? 갑자기 당한 사태죠? 이건 당황했겠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훌륭한 죽음이야? 아, 훌륭한 죽음이요? 그래서 철없는 자식한테도 애비처럼 죽으라고 부추린겨? 묻겠다. 무엇 때문에 고영감은 지금 현에게 화가 나 있죠? 현의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현이 뭐라고 한 얘기 같아? 우리 아버지는 뭐하게 죽었어요? 훌륭하게 죽었어요 라고 얘기했고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딸로 자식을 키우려거든. 당장 오늘이라도 현이 내가 데려가서 키우란다. 자, 지금 이제 갈등이 나옵니다. 고영감하고 갈등이 있어요. 싫어! 현이 모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자, 또 네모치라. 현이 아버지 죽음. 밑줄, 못난 죽음이라고는 말아주세요. 자, 현이하고 고영감만이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고영감과 현의 모친하고도 갈등이 있죠. 전부 다 갈등의 중심은 뭐 때문이다? 현의 애비 죽음 때문이죠? 자, 벌써 보니까 얘 죽었는지가 뭔가 이해가 되는데 한번 더 봅시다. 고영감, 조금 누그러지며 지금 세상에 똑똑한 놈 잘 되는 건 없어. 남이 뭐라든 간에 그저 죽어지는 게 자, 지를 보존하는 거요. 자, 세비까지 읽으면서 과거라고 같이 나온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랐지. 했더니 똑똑한 놈 요거는 과거에 누구죠? 우기환이죠. 그 다음에 남이야 뭐라든 그저 죽어지려는 것 이거 누구죠? 과거에 민도씨 말고 장상태죠. 맞지? 자, 그러니까 위에는 뭐한 사람이고 현실에 정한 친구지. 저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똑똑하게 나서면은 먼저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현이 아버지는 그렇게 죽은 것 같네요. 왜 그래 죽었지? 중략갑니다. 장면 36 교정 학교 안 현이 가방을 들고 나온다. 문득 멈춘다. 학교 직원실 건물 쪽에서 한때 학생들 창백한 얼굴 도수 높은 근시 안경의 M선생 세모 M선생 고등계 형사 빗줄. 자, 작품 시대 배경 언제야? 고등계 형사. 이른바 쓰는 말 고등계 형사. 일제시대. 저라 일제시대입니다. 고등계 형사가 나오네요. 그땐 밤 나왔다. 현이 아버지 뭐 했노? 독립운동 했네. 독립운동 하다가 뭐 했다? 죽었네요. 그래서 현이는 뭐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죽음이? 훌륭한 죽음이라고 생각했고 맞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거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데 자식이 죽으니까는 정말로 몹쓸 죽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아내 또한 그러니까 현의 엄마 남편을 원망하지 않죠? 여기까지 되었으면 아하 일제시대구나. 고등계 형사는 두 명이 연행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도수 높은 근시안경의 M선생 또한 뭐한 사람이겠노? 일제의 비판적인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겠지. 학생들이 수근거린다. 자, E가 나오죠. E는 이펙트라고 화면 밖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냥. 자, 이거 이펙트 음향 효과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 계속 카메라는 누구를 비추고 있다? 잡혀가는 M선생을 비추고 있어요. 하면서 M선생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죠. 맞죠? 어떻게 된 거야? 모종의 독서를 열었고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바로 독립사상 네모 주입시킨 혐의래. 태연이
냉소마저 머금고 지나치는 N 선생. 자, 이 사람 어떤 분이고? 훌륭 안 훌륭? 훌륭하지? 의연합니다. 의연해. 상황에 굴복하지 않죠. 현과도 시선이 마주친다. 밑줄. 이상하게 흠칫 뒤로 물러서는 현. 자, 현은 밑글에서 가글에서 누구랑 성격 비슷하게 나오노 지금? 민도씨와 비슷하게 나오지. 이상적으로는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도 있을 거 그죠? 선뜻 뭔가 행동 못하네요 그죠? 뭔가 시선을 피합니다. M 선생 공부 잘해라. 지나치면 한마디 한다. 착잡한 시선으로 뒷모습 바라보는 현. 다시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어이 현아! 저쪽 나무 그늘 아래 또 한때 웅성대던 학생이 연호가 부른다. 연호 너 안 갈래? 어디? 집에 이거죠. 연호하고 현이하고는 뭔 것 같아? 아마 친구인 듯 합니다. 연호가 잠깐 와봐! 그쪽으로 가는 현. 그쪽의 학생들 얼굴이 왠지 긴장해 있다. 그들 현을 자세히 본다. 약간 굳어지는 현. 네모치라 우리에 있던. 뭐지 이게? 학생들도 뭐 하려고 하노 지금? 뭔가 집회 같은 거 하려죠? 무슨 뜻? 자 밑줄. 현의 아버지는 3.1혁명 당시 훌륭한 죽음을 하셨으니까. 밑줄 껐나? 그렇다면은 우리의 뜻은 뭐겠노?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뭔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흠칫 무슨 뜻인 줄 안다는 느낌이죠. 이것들 뭐 하려고 하는구나.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구나. 아침에도 5학년 학생 둘이 끌려갔어. 또 끌려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중단할 수 없어. 현, 주저합니다. 잡혀간 철웅이 아버님이 두재소로 끌려가. 맞지?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용어죠. 두재소로 끌려가. 매를 맞고 돌아가셨대. 너희 아버지는 우리의 우상이야. 자, 이 작품 제목 뭐처럼 살다 가신 분이다. 불꽃처럼 살다 가신 분이라 얘기죠. 이제 제목의 의미가 나온다. 너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해줘. 입술이 탄다. 연호, 현은 말 안 해도 우리 뜻을 알아. 아니 그보다 뭐야? 우리가 비밀운동이나 조직한다고 뭐가 달려갈까? 우리들 힘이나 잡혀간 M선생 힘으로 뭐가 기대한 것이 달라질까 말이야. 자, 현실에 뭐 하기 시작했노? 회의라 하죠. 회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서라. 현실 회의론자. 이거 불꽃이가, 이거 회색이가. 이거 회색이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어중간한 색이죠. 회색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회색 분자라고 하죠. 미적지근합니다. 발끈.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수동적이만 하니? 글쎄, 난 당장 해야 할 숙제나 시험만 해도 일순 굳어지는 야릇한 공기. 저 새끼, 이거, 저 빌어먹은 새끼, 저놈이야. 미안해. 돌아서 간다. 자, 민영, 비겁한 자식. 연호는 끝까지 뭐고? 자, 현의 친구 같아? 괜찮아. 쟤는 어머니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왜? 홀어머니잖아. 맞죠? 자, 이해했습니까? 20번 선지 1번 확신했죠? 20번에 일단 5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현이 우리들 힘으로 뭐가 기대할 것이 달라질까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것은 A에서 B로 전환되는 양상 전혀 아니죠? 정답이네요. 5번이고요. 22번 문제. 장면 36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이다. 이 부분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것. 자, 묻겠습니다. 보기의 특징을 묻는 거야? 시나리오의 특징을 묻는 거야? 시나리오의 특징을 묻는 거지. 따라서 시나리오 쪽에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를 읽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1번 시나리오에 1번 있었지? 2번 시나리오에 2번 없었지? 정답입니다. 그래 시나리오의 특징을 묻는 거거든요. 2번은 없는 겁니다. 3번 M선생이 연행되는 이유는 E로 처리하고 있었지? 맞죠? 자, 정답 2번이에요. 그 다음 갑시다. 24번 문제 아까 다 했죠?
4번, 5번 또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25에서 30번 비문학 지문입니다. 이 지문 보는 순간 너희들이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안 들어요? 전혀 안 듭니까? 25에서 30번 제시문 보는 순간, 해밀턴이라는 사람, 어디서 본 듯 할 건데, 전혀 기회가 안 납니까? 올해 3월달에 전국연합 모의고사 나온 거죠, 그냥. 그것도 내나 똑같이 보세요. 28번 보기. 거기서 일개미 나옵니다. 그죠? 해가지고 해밀턴 나오고요. 거기에 또 한 사람 더 나왔죠. 이기적 유전자. 바로 한 달, 두 달 전에 여러분들 시험 쳤던 겁니다. 전국연합도 참 뭐합니까? 돌고 돌죠. 물론 지문은 다른데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내용 동일한 거예요. 자, 1문단.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저는 다 읽고, 물론 안 읽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다 읽고 왔다고 가정하고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기억난다고 가정하고 그냥 지문 큰 틀만 읽고 저는 가겠습니다. 1문단 첫 줄. 자, 일단 밑줄 긋자. 주어진 환경에서 어울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까지 네모를 치고 난 뒤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화제 표시하시고요. 2문단 옵니다. 2문단 쪽에 그렇다면 자신은 자, 이번에 화제는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이게 이타적 행동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3월 모의고사에는 이타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죠. 진화라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건데 이타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일개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서 이 글이 화제입니다. 네모 표시했습니다. 화제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 이기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 행동을 했을까 요겁니다. 에 대해서 이제 해밀턴이 뭐했노? 이러한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거죠. 자, 우리 3월 지문에는 설아 여기에 혈연 선택 가설, 혈연 선택 가설입니다.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 혈연을 선택하는 가설이다라는 얘기죠. 유전자하고 근사치가 높은 사람에게 물려준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다윈 시대는 없었던 유전자 개념을 진화 이론에 도입함으로써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낮추면서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자, 물결 밑줄 이타적 행동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됨을 입증했다 이거죠. 지문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엄마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을 거고 엄마의 유전자가 있겠죠. 했을 때 그 자식은 분명히 A 자식이 있고 만약에 B 자식이 있고 C 자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오, 다자녀 가문에 요즘은 요거 그죠? 돈으로 혜택 주죠. 분명히 각각 유전자 하나씩 받았겠죠. 즉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각각 2분의 1씩을 받는 거 맞냐 안 맞냐? 50%의 뭐가 있다? 유전자의 근연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까지 이해했습니까? 즉 부모와 뭐 간에는 자식 간에는 각각 2분의 1 각각의 개체입니다. 2분의 1씩의 근연도가 있다. 요 말 이해했나? 그 다음에 형제끼리는 뭡니까? 형제끼리도 각각 뭐가 있습니까? 2분의 1이죠. 맞죠? 그러니까 부모끼리 자식끼리는 2분의 1, 형제끼리는 2분의 1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했죠. 요걸 따지는 겁니다. 했을 때,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다윈이 정리한 자연선택의 과정을 해밀턴은 각 개체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때 행위 당사자인 개체는부터 쭉쭉쭉쭉 이때부터 고려하세요. 해서 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도 있는 것이다 해서 해밀턴 바로 앞까지 가로 닫으세요. 자, 해서 직접 적합도 세모치고 간접 적합도 역삼각형합니다. 그래서 또 밑줄 긋습니다. 개체의 자연선택은 두 적합도를 합한 포괄 접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자기가 자식을 생산해서 하는 건지, 맞죠? 그 다음 형제나 이런 식으로. 그래, 직접 적합도 중에서 간접 적합도가 방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타적 행동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해밀턴에 따르면 동그라미 이타적 행동. 밑줄 건 동그라미 했나? 밑줄 거라. 개체의 포괄 접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했고요. 이타적 행동은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 등의 직접 적합도를 낮추게 됨으로써 그를 뭐하고도 상쇄라는 말은 서로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상쇄. 플러스가 되면은 마이너스만큼 그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이또이란 말이죠. 서로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에 뭐 한다 하면서 밑에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RB 공식 있죠. 이번 3월달 모의고사에는 공식 1이 나왔습니다. 내나 같은 말인데요. RB 빼기 C가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나 같은 거죠? 그지? 자, 그렇게 1이 아니고 제로 내나 같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베너핏이겠죠. 충분히 커서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 하여가 이런 식 나오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성염색체에 의해 성이 결정되는 사람과 달리 벌은 염색체 수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따라서 한 개만 있으면은 수컷이 되고요. 두 개가 있으면 뭐다? 암컷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는 암컷은 수정란이 두 개란 얘기죠, 지금. 해서, 자, 암컷들은 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특징을 한번 보세요. 암컷들은 수벌에게서 받은 한 짝의 염색체를 공유하고 나머지 한 짝은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두 짝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물려받는다 이랬지. 하나 봐봐라. 그렇다면 아버지 수하고 암하고 해서 암이 나왔다 합시다. 그렇다면 암은 2분의 1을 가지고 있지. 여기까지 되었죠? 2분의 1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봐봐라. 암컷들은 수벌에서 받는 한 짝의 염색, 자, 수벌은 일단 100%다 주지. 만약에 순놈이 아니고, 암놈이 아니고, 수놈이 탄생했습니다. 수놈은 얘는 지금, 다시 주면 지거는 그대로 100%다 줄 수 있지. 지 후세에게. 순놈은 한 짝의 염색체 가지는데, 한 짝의 염색체를 다 가지는 거야. 순놈을 가지든, 암컷을 가지든. 맞죠? 그런데 암놈은 지금 몇밖에 안 가지죠? 한 짝의 염색체와 나머지 한 짝은 두 짝 중에서 하나만 만든잖아. 맞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두 짝 하나를 물려받는다 이랬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거 봐봐 다시. 아버지 거는 근연도가 1이지? 엄마 거는 근연도가 얼마 되나? 2분의 1이란 얘기 아이가 지금. 이해했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각각 뭐가 돼?
4분의 3이 되지. 얘가 지금 암놈이야. 그렇다면 얘가 결혼했습니다. 그다음 지 새끼를 낳았다. 새끼한테 줄 수 있는 건 지금 몇 밖에 안 돼? 2분의 1밖에 안 되지. 맞죠? 근데 형제끼리는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암컷은 뭐한다? 그냥 일불로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즉 밑에 놈한테 줘봤자 2분의 1밖에 못 주니까 형제끼리는 4분의 3의 근연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순놈은 100% 다 줄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일벌 아니죠. 얘는 무조건 벌식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친동생을 키우고 산다. 왜? 4분의 3의 근연도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이건 내나 이 보기도 비슷하게 3월합평에 나왔었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갑니다. 오른쪽 지문 제일 끝에 빗금 껐습니다. 포괄적합도 이론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런 계기를 제공했고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의의를 얘기하고 있죠. 25번 정답 4번 하니까 한 개 안 나왔고요. 그죠? 패러다임 변화도 없고요. 정답 몇 번이고? 3번 하려니까 또 아니죠. 5번이죠. 5번입니다. 26번 문제. 자, 이 이론은요. 기나론에서는 없었던 유전자 개념을 갖고 왔거든요. 일단 정답 5번입니다. 27번 보세요. 두 개체 사이의 유전적 근연도가 만약에 높다라고 생각합시다. 높으면 손실에 비해서 이득이 훨씬 뭐하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는 당연히 이타적 행동을 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28번 보세요. 일벌들 간의 유전적 근연도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일 말하 했지? 4분의 3이라 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9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뭔가 보시고요. 간접적 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 30번 문제. 일어나다가 A 한번 보세요. 호응되는 말 보세요.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와 문장 구조 동일한 거 찾으면 되죠. 번식 성공도가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새로운 형태로 일어난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백학선전입니다. 많이 나오는 고전소설인데, 자, 또 작품 읽기 전에 보기 뭐 있는가 보세요. 33번 보기.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백학선전은 동그라미 합니다. 백학선전은 자, 결혼을 약속한 남녀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내고 재회하는 밑줄 애정소설이랍니다. 백학선의 글의 종류는 애정소설입니다. 잘 들어. 애정소설이 되려면은 조선시대 애정소설 지배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뭐야? 절개, 신의 이런 말이죠. 써라. 절개, 신의.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이다. 절개, 신의.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극복한 여자 주인공이 또 밑줄 여성 영웅소설이다. 누가 주인공이 된다? 또 여자가 주인공으로 여자가 영웅인 그런 소설이란 얘기네요. 그죠? 자, 갑시다. 백학선전은 백학선이라는 소재에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두 가지 성격을 유기적으로 표현했지만, 자, 백학선이라는 소재입니다. 백학선 할 때 선은 부채란 뜻입니다. 백학이 그려진 부채라는 얘기인데, 이 부채에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답니다. 즉, 애정소설의 기능과 여성 영웅소설의 기능이 있다는데, 했지만, 여자 주인공을 예외적 존재로 그려서 이런 한계도 있다 했습니다. 자, 일단,
작품 봐야 되겠죠? 읽자. 유백로 동그라미, 조은하 세모, 백학선 네모, 백학이 그려진 부채를 주며 결혼을 약속한다. 그렇다면 유백로하고 백학선이 부부란 얘기죠. 주인공이네요. 자, 백학선 세모된 것, 거기 뭐라 쓰는가 하면은 신표라고 쓰세요. 신표. 마음을 약속한 신표입니다. 백학선. 세모친 백학선의 신표. 유백로는 조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달과의 전쟁에 원수로 출전하였으나 간신 최궁양이 군량 보금을 끄어 적군에 사로잡힌다. 유백로의 시련이죠. 태양선생과 충복의 도움으로 유백로의 소식을 접한 동그라미 조은하. 여성 영웅이다. 황제 앞에서 능력을 증명하고 밑줄 정남대원수로 출전한다. 여자가 전쟁에 출전하네. 가달과 대결하던 중 조은하는 선녀가 알려준 백학선의 사용 방법을 떠올린다. 선녀가 알려준 백학선의 사용 방법, 선녀가 알려준 물결 밑줄 하고 고전소설의 특징 뭡니까? 비현실성 혹은 전기성. 자, 이 작품에는 초월적 세계의 개입이 있다. OX. O. 초월적 세계는 신선들의 세상. 선녀입니다. 됐지? 자, 가자. 원수 동그라미. 말에서 내려, 자, 여기서 원수는 누구죠? 유백로가 조은하가. 여자 원수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붙이니, 자, 소설의 매직쇼, 전기성이 나오죠? 천지가 아득하고 내성병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이 내려와 도우니, 빨간 거 밑줄. 저 가달이 아무리 영맹한들 어찌나가리요. 오래간만에 보는 목소리 아닙니까?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작가의 개입. 논평이죠? 논평이죠. 저 가달이 아무리 영맹한들 어찌 당하고 있겠는가. 두려워하여 일시에 말에서 내려 항복하니 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마루 아래 꿀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유원수는 자기 남편이죠? 모셔와야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그렇지 않은 자 군법을 시행하겠다 이거죠. 하니 가달이 급히 마대영에게 명하여 유원수를 모셔라 하거늘 마대영이 급히 달려 유원수 있는 곳에 나아가, 원수는 우리들이 안 구해줬으면 위태로웠을 거니까 우리를 잊지 말라 이라고 있지. 빌어먹을 자식들. 자, 하고 수레에 싣고 뭐라고 하거든. 자,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있죠.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남자 원수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마루 아래에 다다르니 한 소년 대장이 자기를 맞이하는데, 맞지? 소년 대장은 누구겠는데? 여자 원수겠죠? 낭군이 대대손손 명가 집안의 자손으로 이렇게 공공해진 것은 모두 운명이다 이거지. 안심하시고 이제 마음에 담지 마라 하거늘 유원수가 눈을 들어 보니까 평생 전혀 알지 못한 사람, 남자는 참 정신이라죠. 자기 마누라 얼굴을 모르고 있어요. 손을 들어 칭찬하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뜻밖의 죽어가는 내 목숨을 살려서 본국의 귀신이 되게 하시니 가!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다가 나오겠지. 아주 고맙습니다. 자, 찾아볼까? 34번. 매우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정답. 백골이 될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한자성어 백골난망. 정답 1번이네요. 사면초가 위태롭다. 어부지리, 이심전심, 적반하장. 나머지 선택이 되죠? 1번이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백골난방이 오나 이제 패군한 장수가 되어 임금님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니 무슨 내가 면목으로 임금님과 아버지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서 죄를 갚을까 하나이다.
패장은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원수가 다시 한 번 더 위로하며 장수가 되어서 이기나 지는 것은 전쟁통에서 헐이 있는 일이다 이거지. 병가지 상사위원이 가히 번내치 마소서. 이원수가 예를 갖추어 인사하더라. 가달과 마대영을 죄인이 타는 수레에 싣고 회군할 때 먼저 성전했다라는 그 글을 써서 임금한테 올리고 성중고를 울리며 행군하는데 이원수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조원수가 묻기를 장군이 이제 죽을 곳을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오시니 다행하거늘 어찌 이렇게 수척한가요? 원수가 말하기를 제가요 임금께 불충하고 부모님께 불효한 죄를 짓고 돌아오니 패전이죠.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원수가 이렇듯 걱정하니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조원수가 묻기를 듣다 온 적 당신이 전쟁터에 참가한 것은 아까 앞부분 줄거리 나왔죠. 여자 마누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출전하였다는데 이 말이 옳습니까? 이원수가 부끄러워 대답이 없거늘 조원수가 또 묻기를 장군이 전에 길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여자는 지죠. 백합선에 글을 써주었는데 그 여자가 장성하여 100년을 기약하나 임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면으로 찾아서 이르러 장군이 뭐 했다는 얘기를 듣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장군이 뭐를 보고 비석을 보고 기절하여 이건 거짓말이지. 상대방을 떠보기 위한 거겠죠? 유원수가 듣고서 마누라 죽었다니까 비참하여 탄식하기를 제가 군부에 패전해서 욕을 끼치고 우리 마누라한테 원한을 쌓게 했으니 나도 뭐 하겠다 죽겠다 이라고 했죠. 했더니 이걸 다 듣고 난 뒤에 원수가 웃으면서 백학선을 일부러 꺼내서 붙입니다. 알아보겠지라면서 이원수가 이었고 백학선을 보면서 그 부채 어디서 얻었습니까? 예, 이것도 거짓말이죠. 제 할아버지께서 상강의 사또로 계실 때 용왕의 꿈을 받고 얻으신 것입니다. 이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돌다리 나오네. 이원수가 다시 묻지 아니하고 내심 생각하기로 야 세상에 같은 문제 진짜 많네 하고 다시 보는데 원수가 이를 보고 참지 못해서 아이고 장군 정신이 가물거려서 본인이 직접 쓴 글씨도 몰라봅니까? 하고 부채를 유원수 앞에 놓이니 밑줄 유원수가 비로소 조소주인 줄 알고 비회를 이기지 못하여 뭐 슬픈 마음인가? 나아가 그 손을 잡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리로다. 나는 대장물어서 불충불효를 범하고 몸이 죽을 것이 들어서되 그대는 비록 여자이지만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공을 세우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라고 했네. 하고 여치 여광하고는 한 번쯤 얘가 거의 뭐 실생했다는 얘기죠. 나는 이래 비참한데 야 당신은 정말 우리 마누라 대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세조가 또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니 군중이라 말씀할 것이 아니고 황상이 기다리심을 생각하고 행군을 재촉하니라. 많이 듣던 목소리죠. 또 논평 나왔네요. 주변에 이목이 있어서 뭐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면 끝났습니다. 위수 앞에 빗금 끄세요. 장면 2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원수가 남자 원수를 구했다 이 정도죠. 그죠? 자, 장면이 위수 내모 이래로 신들께 제사하고 3만군 혼백을 위로한 후 옛날 오룡제라고 있었어요. 보통 오룡제 제일 대빵이 검은 용이었는데 그 용한테 제사하고 3만군 혼백을 위로한 후 사당을 지어 사적을 기록하고 나날랄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랬죠. 남은 군조를 그늘에 행하여 인제 어디 네모 아미산 이르러서 유원수의 선산에 성묘하고 전날 주인과 이웃을 도와 옛일을 이루며 금을 흩어주고 자기를 도와줬 앞부분 줄거리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태양선생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찾아가고 늙은 정도 찾아가고 네모 서울로 향하니라. 서울. 이 장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공간이동이 빠르게 되고 있죠? 조원수가 이제 상서를 올립니다.
정남대원수 조원수는 돈수 백배하고 천탁 돌리나니 신첩이 폐하의 특언을 입어 한번 북을 올려 오랑캐를 소멸하였고 유원수를 구하오니 저의 분수에 지나친 그 죄는 뭐다 이제 여성으로 했던 거제 죄를 갚을 듯합니다. 어전에 보갈 일이 급하오나 조상 분묘를 수리하고 죄를 기다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임금이 읽으시고 칭찬하여 기특하다. 조은하는 자 밑줄 거라. 규중 여자로 수립 전공함은 고금의 희한한 일이로다. 아까 복이 뭐였죠? 여자 주인공을 무슨 존재로 그렸다? 예외적 존재로 그렸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자, 다 읽었습니다. 3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이거죠. 기억 OX. O. 비현실적 요소에 있었습니다. 니엇. 꿈 없었죠? 디귿. 외양묘사. 리얼. 공간이동. 정답 3번. 32번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3번 갑니다. 답 4번입니다. 자, 황사에게 죄를 기다리고 하는 것은 규범을 뭐한 것은 아니다. 극복하는 것은 아니었죠. 안 풀었던 친구들도 답 알면 될 겁니다. 34번에 1번 맞죠? 자, 이제 작품 2개 현대시 갑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가나를 동시에 보지 말고 한 작품 읽고 한 작품 관련 다 풉니다. 처음에 가자. 이성부의 뭐? 산길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성부라는 사람은 유명한 유명하지 무슨 시인노? 봄이라든가 이 사람은 참여시 많이 쓰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 조항시 쓰는 사람이구나 하고 난 뒤에 자, 읽을 게 없죠? 맞죠? 자, 바로 가자. 시 제목이 뭐였다? 산길. 산길이 뭐다? 상징성이 뭘까 생각해야 되죠? 맞지? 자, 처음부터 갑시다. 문장으로 끊어.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표현법 뭐지? 나 동그라미 안다 밑줄. 주어 서술로 정리했습니다. 나 동그라미 안다 밑줄. 표현법 뭡니까? 첫 줄. 도치법이지? 도치법이라는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1번 문법을 몰라서? 왜 합니까? 도치법. 강조하기 위한 거죠. 뭘 강조했습니까? 지가 안다는 걸 강조했나? 앞에 걸 강조하나? 먼저 나오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뭘 강조했다는 얘기야? 이 길을 만든 이들! 네모쳐. 시제목으로 밀어봐. 이 길은 어디입니까? 산길이죠. 맞죠? 그 다음 또 갑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까지 네모쳐. 지금 조리대밥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 세모쳐. 이런 모두 풀꽃을 세모쳐.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까닭을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안다 밑줄. 그렇다면 A하고 B는 끊어라 계속 붙여라. 주어 조서로 보니까 계속 붙여야 되지. 나는 안다지. 맞지? 자, 갑시다. 화자의 감정은 뭐야 지금? 화자의 정서. 정서는 뭐니? 화자 정서 안 나왔나? 안다는 정서가 아니지. 뭐 있노 정서반 거? 내 가슴 뭐하게 한다? 벅차게 한다. 있었지 정서.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노? 감격하고 있지. 여기까지 표현법 뭐 있었습니까 또? 또 도치 말고 이제. 왜 의인입니까? 바람이 조리대밭을 눕히고 소리친다 했고, 맞지? 풀꽃들이 수줍음을 가진다 했지. 의인법이지. 자, 그 다음 또 가자. 그러기에 짐승처럼 네모, 그이들 옛 내용 아니다 이제 세모하자. 맞고 싶어 나 동그라미. 자꾸 집을 떠나고 집 역삼각형, 서울 역삼각형. 신명나지 않았더냐. 옆에 표현법 뭐죠? 서리법이네요. 자, A, B, C까지 묶으세요.
길하고 집하고 서울은 뭐하고 대립적인 것이고 산길하고 대립적이겠지? 맞지? 그래서 이 도시 공간을 떠나서 얘는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뭐하다? 벅차고 뭐하다? 빨리 감정. 빨간 거 꺼라. 5번째 줄에 벅차다 밑줄 긋고 시 제일 끝에 신명나다 밑줄 꺼야지. 도시를 벗어나 어디에 가는 게 산길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뭐하고 뭐하다. 벅차고 신명난다. 이까지 정리하면 되잖아 그냥. 맞죠? 자, 이까지 했습니까? 1, 2, A, B, C까지 묶어라. 장면 1이다. 그 다음에 D 부분을 묶으세요. D 묶고 E 묶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세 파트로 묶겠습니다. A, B, C 묶고 D 묶고 E 묶었습니다. 장면 1, 장면 2, 장면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길 할 때 길은 산길이지? 너거 산길 누가 만드노? 많이 다닌 사람들이지 그냥. 맞죠? 무슨 산이든 가면 다 산길이 다 있잖아. 안 신기하나 그죠? 우와, 이래 그만 산에 어떻게 길이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저 먼저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장면 2 갑시다. 네모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 또 네모쳐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 그 다음 밑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 나 동그라미 배웠다 밑줄. 자, 네모친 건 봐봐리. 길을 만든 이들,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한 그 이들,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바람일지도 모르고 풀꽃일지도 모르고 그 이들 옛 냄새라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그렇고 비칠거리는 발걸음도 그렇고 맞지? 뒷부분에 있는 네모 두 개는 좀 강한 사람이가 약한 사람들이가 힘없는 민중들이죠. 이성부시라고 생각해라. 이성부시야 지금. 그렇지만 힘없는 사람들이라도 뭐하나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가재. 그런 걸 배웠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장면 봅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뭘 만들고 동그라미 두 개 길.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오르는 일.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밑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동그라미 나는 안다 밑줄. 옆에 써라 단정적. 자, 장면 1 씁니다. 자연을 느끼는 공간으로서의 길. 자연을 느끼는 공간으로서의 길. 장면 1. 장면 2 D부분입니다. 삶의 깨달음을 얻는 길. 마지막 장면 삶의 각오를 다지는 길. 이해했죠? 지도 모처럼 살겠다 이처럼 비록 부질없는 짓일지는 몰라도 힘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듯이 지 또한 뭐하겠다? 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자, 문제 풀자. 35번 문제. 가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가에 동그라미 치세요. 2번. 가에는 동일한 종교는 이거 없다. 나는 안다 했잖아. 2번 X. 가는 색채를 활용했다. 색깔 푸르다 하얗다 이런 거 있었나? 없었던 거였는데 X. 4번. 가는 공감, 각적 심상, 입체감 X. 5번. 가의 계절 변화 X. 정답 뭐인 것 같아? 1번인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36번. A, B, C가 장면 1이고 D가 장면이고 E가 장면 3이다.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지각하고 있다. 삶의 고달픔이 이상만 오죠 갑자기? 맞지? 2번은 집을 버리고 산길을 찾는 것에 신명을 느끼고
사람은 누구나 자취를 남긴다는 깨달음을 얻고 포기하지 않겠다. 정답 2번. 됐습니까? 자, 이제 37번 보기 봅시다. 이 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자, 밑줄 거라.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는 화자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들 윤동주 갑시다. 이 작품은 별표 치세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윤동주 무조건 외워라. 뭐? 부끄러워. 자, 잃어버렸습니다. 네모. 뭘 잃어버렸노? 보기에서 뭐 잃어버렸다대? 아까 보기에서 나를 잃어버렸다 했지. 윤동주 씨에 많이 나온다. 슈퍼 에고 이드 이런 거. 나는 뭐 잃었겠노? 그렇다면은 자신의 양심적 자아 이런 게 잃었겠지. 맞죠? 자,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 뜯으며 자, 길 동그라미 2개 길에 나갑니다. 했나? 묻겠다. 길에 왜 나갔니, 연우야? 길에 왜 갔지? 뭐 하려고 갔겠노? 잃어버린 걸 말려고 찾으러 갔겠지. 길 밑에 써라. 상실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상실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처음에는 얘가 잃어버린 게 어디 있다고 생각했노? 주머니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얘가 뭘 잃어버린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 뭐 할라 했는데? 뭘 잃어버렸는데? 뭐지? 그지? 주머니를 디딜 정도로 뭔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겁니다. 그지? 내가 숨 쉬는 거 잃어버렸나? 자, 어쨌거나, 2연 갑니다. 자, 2연의, 자, 1년의 주어가 뭐였지? 이 시를, 자, 보자. 이 시는 하려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나, 길, 나아, 갑니다. 2연 보세요. 2연의 주어는 뭐니? 2연의 주어, 길이제, 길 세모쳐. 3년의 주어 뭐니? 밤이제. 4연의 주어 뭐니? 길이제. 5연의 주어 뭐니? 나잖아, 나. 맞죠? 항상 주어 스스로 보세요. 셈 필기하는 거 봐봐라. 2연은 길이라 했지. 그래서 길 쪽으로 해놨는 거라. 길은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있고, 자, 요래 있는 게 바로 길이고, 그 다음 이 길은 뭐다? 돌담을 끼고 돈다 했지. 길에 뭐가 있다, 지금? 돌담이 있네요, 지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년 갑니다. 이번에는 뭐고? 담이지, 이제. 담은 쇠문을, 필기가 왜 이래? 글씨가. 쇠문을 닫았습니다. 쇠문을 닫아서 길 위에 그림자를 그렸죠. 묻겠습니다. 화자 길에 왜 갔노? 아까 뭐 하려고 갔노?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갔대. 너가 햇볕이 들어야 잘 비나 그림자 들어야 잘 보이나? 햇볕 들어야 잘 보이겠죠? 그렇다 묻겠다. 밤 이거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밤 이거는 길 위에 뭐 하게 됐노? 그림자를 들였지. 쇠문을 뭐 했고 굳게 닫았지. 맞죠? 자, 그렇다면 밤은 마이너스입니다. 장애물이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연 갑니다. 돌담을, 길은,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또 길이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 자, 아침, 저녁, 아침 합치면 계속 이제 통했습니다. 자, 길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길의 의미 뭐였노? 뭐 할 수 있는 공간?
잃어버린 것을 뭐 할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는 곳. 자, 이번에 두 번째 길에 대한 의미 나왔잖아. 길은 뭐니?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해. 길은 평생 가야 되는 거지. 길은 여기서 L-I-F-E네요. 삶이다 이거죠. 길은 평생 걸어야 할 길입니다. 길은 라이프입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이번에 주어 뭐지? 낮에 나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마다 부끄럽다 이거죠. 자, 길의 세 번째 기능.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 부끄럽게 만들었네. 길의 세 번째 기능. 자성찰의 공간. 자성찰의 공간. 자, 1년 다시 보세요. 나는 잃어버린 게 어디 있는 줄 알았노? 뭘 더듬고 있었노? 주머니 더듬었지? 이번에는 뭘 더듬었노? 주머니를 더듬다가 이번에 뭘 더듬었어? 돌담을 더듬지. 근데 잃어버린 게 어디 있단 얘기야? 돌담 쪽에 있단 얘기죠. 근데 돌담은 방금 뭐 했노? 이게 장애물이라 했지? 돌담이 장애물인데 돌담이 방금 뭘 닫았다 했죠? 쇠문을 굳게 닫았다 했죠. 보통 아이들이 쇠문 플러스냐 마이너스라면 쇠라는 느낌 때문에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든? 그런데 마지막 두 연 보세요. 자, 마지막 두 연을 묶어라.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도 다음 저쪽에 내가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됐으니까는 자, 본인이 잃어버린 것은 어디 있어요 지금요? 다음 어느 쪽에 있노? 다음 저쪽 편에 있지. 다음 저쪽 편에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죠. 아니네, 세 가지 있네. 월담하든가 담을 부수든가 아니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 뭡니까? 문을 열고 가든가. 그런데 빌어먹을 문은 어떻게 됐노? 닫혀있지. 쇠문은 그렇다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거는 플러스지. 맞죠?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행동인데 얘는 평생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작품 다 읽었다. 무슨 단위로 끌었다? 주어 스스로를 한번 끌어보니까 작품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죠. 자, 35번에 정답 1번 인격 부여한 적 없다는 얘기고 37번 1번 OX 굳게 닫힌 세무는 부정적이다. 맞죠? 2번 자기 탐색의 과정은 끊임없을 것이다. 3번 눈물 짓는 것은 극복이다. 미쳤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8에서 42번 제시문입니다. 자, 사회지문이죠. 사회지문 중에서 물가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말 읽을게. 물가란 해서 물가의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 됐습니까? 세 번째 줄에 물가지수의 동그라미 한 2개 정도 해라. 물가지수. 그리고 밑줄 거세요.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다 이거지. 자, 물가지수란 뭐다?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뒤에 괄호세요. 지수란부터 괄호로서 1문단 끝까지 괄호를 닫는데 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가지고 비교 시점의 수치인데 115라면은 1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2문단 앞에 빗금 끄세요. 자, 1문단 옆에 제목 좋습니다. 물가지수의 의미. 1문단 제목입니다. 2문단 갑니다. 2문단 제목 뭔가 봐봐라.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됐습니까? 네모치세요 여기까지. 자, 2문단 제목 씁니다. 옆에 측정 방법. 이 글의 화제는 물가지수. 첫 번째 제목 물가지수의 의미. 두 번째 물가지수의 측정 방법. 자, 뭐를 측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해야 되지만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물가지수를 구한다. 찾았습니까? 자, 자, 이거 하세요. 정부는 두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구한다. 밑줄 껐죠? 에 대해서 새로 나오는 개념 뭐 있습니까? 가격지수 나오죠? 가격지수 세모. 가격지수 또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괄호 열고 괄호 닫습니다. 밑에. 단순 물가지수 찾았나? 괄호 열고 괄호 닫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문단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중 물가지수 찾았죠? 괄호 열고 괄호 닫으세요.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중 물가지수. 개념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단순 물가지수와 무슨 물가지수? 가중 물가지수. 자, 단순 물가지수 구하는 방식이 뭐니? 물결 밑줄.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 해가 물결 밑줄 해라. 해서 가중 물가지수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물결 밑줄 하세요.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지수에 곱하면 합하여지는 값. 어느 게 좀 더 정확한 거고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뭔가 다른 가중 물가지수가 훨씬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겠죠. 그 다음 갑니다. 이러한 앞에 빗금 꺼. 이제. 그 다음에 또 네모칩니다. 어떤 용도로 쓰일까? 네모쳐라. 자, 이번 제목 뭐니? 물가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거죠? 사용용도. 쓰세요. 사용용도. 혹은 잘 모르겠으면은 같은 말이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한 얘기다.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사용용도 찾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문단 첫 줄 제일 끝에 동그라미 1.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밑줄 거라.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동그라미 1 했나? 그 다음에 다음으로 찾았죠?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2.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 자, 동그라미 3 찾아라. 어디 있노?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 그 다음 단락이있지? 동그라미 3 했나? 좀 어렵지? 경기 판단 지표가 되고, 이까지 쉬워요, 그죠? 불경기인지 호경기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명목 가치, 실질 가치란 말 어렵습니다. 읽어보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된다. 현재 금액을 두 기간 사이에 비율로 나누어 환산할 수 있다 해서 T년도 금액과 현재 금액이 나오죠. 밑에 읽어라.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눈다. 자, 물가지수 등락률이란 단어 나왔다. 그 다음 명목가치란 단어 나오고 실질가치란 단어 나오지. 자, 아까 위에 공식 다시 보세요. T년도 금액에 무슨 말로 고칠래? 아까 읽었잖아. T년도 금액은 다른 말로 뭡니까? 자, 써라. 실질가치. T년도 금액이라는 공식에 수식 나오는 게 실질가치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금액은 무슨 가치다? 명목가치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T년도 물가지수분의 현재 물가지수는 뭐라 쓸래 이거? 써라. 물가지수 등락률. 물가지수 등락률. 즉 쉽게 얘기해라. 실질가치는 뭐를? 명목가치를 뭐로 나눈 값?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눈 값. 이래도 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잘 들어. 우리는 지금 국어 문제를 푸나 수학 문제를 푸나? 국어 문제를 풀지. 따라서 이처럼 공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뭐 생각해줘라? 비례와 반비례 관계 생각하세요. 묻겠다. 현재 물가지수는 T년도 금액과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왜요? 자, 이해가 안 되면은 나누기에는 곱하기로 고치면 되지. 현재 금액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것같다면 현재 물가지수 분의 T년도 물가지수로 역순하면 되죠. 밑에 있는 것들은 분모에 있는 것은 항상 반비례죠. 따라서 T년도 물가지수와 T년도 금액은 비례이겠지만 요거 써둬라.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온다. 시험 문제 보다 보면은 국어 문제에서 현재 물가지수랑
T년도 금액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인 거다. 그 다음, 현재 물가지수가 높으면은 T년도 금액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이처럼 수식이 나오면은 비례와 반비례 관계 꼭 생각해두고 하면은 문제 푸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물가지수는, 자, 그 다음 문장 또 B급 거라. 이용 목적에 따라 네모쳐라, 이제. 아, 이걸 완전히, 문제, 정보가 쏟아지네. 자, 이걸 제목은, 이 문단 제목은 이용 목적에 따른 종류. 써라. 이용 목적에 따른 종류. 자, 무슨 종류 있습니까? 무슨 종류 있노? 자, 해보자. 동그라미 뭐 있나? 소비자 물가지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생산자 물가지수 있어요. 각각 뭔가 봐봐라. 소비자는 소비자가 하는 거고 생산자는 생산자가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물결 밑줄,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목 다시 잡아야 되지. 이용 목적에 따른 종류와 그 특징이죠. 맞죠? 제목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이용 목적에 따른 종류와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왜 다른가 봐봐라. 했더니 예문 봐봐라. 양파나 쌀 같은 거는 우리 물가지수에 영향이 미치겠지? 맞죠? 그러나 뭐 만약에 칠판 가격이 상승했다. 전혀 관계없죠? 맞죠? 학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미치겠지. 이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 이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한 물가지수는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부터 갑시다. 방금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다르다라는 걸 앞에 동그라미 기억치라. 자,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 찾아라. 두 번째 특징, 그 다음 페이지에 첫 줄 나오는 거 있지? 그 다음 페이지에 기억 바로 밑에 물결 밑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다. 동그라미 니은. 예를 들어부터 가려시고, 경유는 가중치가 훨씬 생산자 쪽에, 그자, 가중치 크겠지. 당연합니다. 채소는 소비자 쪽에서 가중치 크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이다까지 찾았나? 때문이다까지 가로 닫으세요.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더라도 두 지수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물결 밑줄합니다. 소비자 물결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보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리얼.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했나? 자, 동그라미 리얼입니다. 특징 네 가지는 나오고 있어요.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가 빠르다? 생산자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는 가격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의 소비자를 사는데 원재료부터 가려로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라 해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능성이 높다까지 가로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물결 밑줄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해한다. 왜? 동그라미 리얼의 특징 때문이죠. 다 했다. 38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 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점은 아마 1문단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단순 물가지수와 가중 물가지수 있을 거요. 물가지수 종류 했습니다. 그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했고요.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답 4번. 수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만은 아마 못 풀고 온 아이들은 조금 빠를 거다, 지금. 39번 문제 갑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 1번,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한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2번이 왜 틀렸는가 하면은
자, 이번에 동그라미 아까 2번이었나? 자, 아까 너희들 사용 용도의 첫 번째,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두 번째,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했죠. 맞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수요 변화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꾸로 되었습니다. 선지 2번은 거꾸로 되어서요. 시장의 수요 변화가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야지 답이 맞습니다. 40번 가겠습니다. 기업 보세요. 왼쪽에 있죠.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자, 서로 뭐가 다릅니까?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에 따라? 품목에 따라서.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이 서로 뭐하기 때문입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정답 4번. 자, 이제 갑시다. 41번 갑시다. 소비자 물가지수 네모합니다. 자, 일단 그림부터 합시다. 단순 물가지수 계산해라. 단순 물가지수는 각 품목들을 해가지고 평균 낸다 했죠? 자, 해보자, 그냥. 자, 여러분들 암산해라. 104, 처음 A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가 3으로 나누면 돼. 104 플러스 110 플러스 110 하면은 224. 맞나? 324 나누기 3 하면은 써라. 단순이라고 쓰고, 단순 물가지수라고 쓰고, 108이다. 그 다음 가중치 계산해라. 가중 계산. 자, 104 곱하기 0.6, A쪽 얼마야?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죠. 104 곱하기 0.6 얼마입니까? 써라. A쪽에 62.4라고 씁니다. 그 다음 110 곱하기 0.3, 33이라고 씁니다. 110 곱하기 0.1, 11이라고 씁니다. 그 세 개를 다 합쳐요. 62.4 플러스 33 플러스 1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06.4죠. 어느 물가지수가 높아? 단순 물가지수가 높대?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아니고 정답은 4번입니다. 단순 물가지수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정답 4번인 건 이해했나? 그 다음에 1번 갑시다. 품목별 소비 지출액입니다. 당연히 뭐가 제일 많이 돼? 가중치 높은 게 제일 먼저죠. 맞? 62.4였잖아 아까. 그래서 A, B, C 순위다. 맞죠? 1번 가중치의 순서입니다. 자, 1번은 가중치의 순서입니다. 됐죠? 2번 아까 계산했던 거죠. 108. 3번 단순 물가지수에는 A든 B든 C든이든 다 동일한 영향 준다고 본 거 맞죠? 3번도 맞아요. 5번 가중물가지수를 사용하면은 A가 가장 크게 영향 미치겠죠. 62.4였잖아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4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나빠 밑줄 거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네. 묻겠다. 어디에 영향 미치노?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 미치겠지? 그 다음 또 미칠 거라.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디에 영향 미치노, 이거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 미치겠지. 됐어요? 1번,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단 어디에 영향 미쳤겠노? 생산물까지. 근데 아까 특징 네 번째가 있었잖아. 특징 리얼. 시차가 있다 했지? 1번 O야, X야. O지? 2번 O입니다. 다른 조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분명히 뭐로 이어질 것이다. 좋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함으로 곧바로 파급될 것이다. 맞죠? 4번 가중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지수 변동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왜 5번입니까? 정답.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의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음으로 이래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10일 해놨어요. 정답 5번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 가겠습니다. 43에서 45번 고전시가 두 개 나오죠. 자, 첫 번째 작품은 한시입니다. 정약용의 고시라는 한시예요. 자,
바로 갑니다.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제비 동그라미 합니다. 기집애의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밑줄, 집 없는 서러움. 자, 제비는 뭘 대표하는 녀석이다? 집이 없어서 서러운 친구네. 호소하는 듯, 너른나무, 해나무, 자, 호소하는 듯 하다 이거죠? 이까지가 1, 2, 3, 4에 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른나무, 해나무 묻고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까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세요. 구멍은 뭘 뜻합니까? 제비의 집이겠죠? 왜 그 안 사노 이랬는데,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해가 뒤에 너른나무부터 또다시 따옴표, 너른나무 구멍은, 자, 세모, 황새, 해나무 구멍은 뱀, 세모, 뒤진다오까지 가로 닫으세요. 대화 이용인 거 맞지? 해가지고 집을 갖다 누구한테 뺏겼노? 황새하고 해나무, 황새하고 뱀한테 뺏긴 거 맞지? 알겠다, 이건 세간이고 이건 탐관오리죠? 마치 수탈 당하고 있는 민중을 그려냈다. 이해되죠? 43번 갑시다. 가! 1번 반어다. 2번 대화다. 정답이는. 자, 그 다음에 44번. 오늘 수업 시간에 정약용의 고시가 조선후기 지배청의 횡포와 피지배청의 권한을 드렸다. A.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이다. O. 제비는 백성이다. O. 피지배청의 권한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이다. O. 그런 상황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은 없었다. 집 없는 서러움을 마고 있었나 그냥 호소하고 있었지. 정답 4번. 자, 작가미상의 시집살이 노래라는 민요 봅시다. 자, 일단 보기 보세요. 시집살이 노래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하는 아내자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밑줄 꺼라. 고통스러운 시집살이. 이 글의 제재죠. 이 작품 속 여인은 대하기 어려운 시집 식구와, 자,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대하기 어려운 시집 식구. 또 괄호 열고 괄호 닫아. 과중한 가사노도. 이런 것들로 힘들대. 이러한 삶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 세모, 체념, 세모. 따라서 선택지 1, 2, 3, 4, 5번은 전부 다 보기에 있는 말은 다 맞아요. 잘 들어. 이렇게 대시문을 안 읽고도 보기만 보고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택 1번부터 5번까지는 보기 있는 말 다 맞지? 그래서 대시문하고 보기하고 연결이 맞는가를 봐야 돼. 자, 1번 기억. 고추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가 참 혹독하더라. 1번 그럴듯 안 그럴듯? 그럴듯하네요.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야,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그죠? 과중한 가사노동이겠죠? 2번 맞네요. 디귿. 시아버지는 호남새고 시어머니는 꾸중새랍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대하기 힘든 존재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꽃 같은 연애 얼굴이 호박꽃이 다 되었다 했습니다. 초라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다. 울었던 자,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의 한상, 오이 한상이 쌍쌍이 때 들어오네. 5번이죠. 혹시 아는 사람? 거의 한상, 오리 한상은 뭘 빗댄 말이다? 자식들을 빗댄 말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그래도 위로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담아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모의고사 끝냈습니다.